내가 버린 아이가 내 세상 전부를 흔들기 시작했는데요. 지은호는 그 문장을 스스로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지만 마음 한가운데에서 계속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은호가 알던 자신의 생이 고성희의 한마디로 낯선 지형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심하기는 내 속에서 저런 애가 나왔다고. 그 독한 문장이 귓가에서 지워지지 않았는데요. 분노가 먼저였고 곧이어 믿고 싶지 않은 호기심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그 사람의 딸이 맞는 걸까? 확인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기어이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 모순 앞에서 지은호는 밤을 헤맸습니다. 그 사이 이지혁은 철거 현장에서 하루를 버티고 또 버텼는데요. 생활비를 벌겠다는 핑계로 거칠고 하찮은 일을 자청한 게 아니라 뭔가 죄를 갚는 사람처럼 묵묵히 몸을 던지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이 그 뒷모습을 보았을 때 이상철은 직감했었더라고요. 저건 우리 지혁이다. 33년 한 회사에서 살아남으며 몸의 뱃냄새, 발걸음, 어깨의 각도 아버지는 그런 걸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이상철은 곧장 붙들지 못했습니다. 자식에게도 자존심이 있는 법이고 아버지에게도 때로는 거리를 지키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기다리자. 저 아이가 스스로 돌아오게. 지은호가 그런 이지혁을 멀찍이 지켜보며 라면을 건넸던 날 마음은 애써 무심한 척하면서도 푹 퍼져버렸습니다. 선배, 진짜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이지혁은 눈을 들지 못했는데요. 예전 같으면 농담으로 넘겼을 테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괜찮다. 짧게 잘랐지만 목소리 밑바닥이 흔들렸습니다. 거절했던 고백이 다시 떠오르고 그 거절이 왜 그토록 쉬웠는지 자신도 이해가 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비혼주의였다고요? 네, 여전히 이지혁은 혼자 살겠다고 믿으려 했는데요. 혼자라는 게 자유인지 도망인지 구분이 안 되는 밤들이 길어졌습니다. 박성재는 두 사람의 공기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는데요. 이지혁과 지은호, 오랜 시간 같은 자리를 맴돌던 선후배가 아주 조금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성재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은호를 좋아한다고 말만 놓아도 공기가 어색해진다는 걸요. 그래도 박성재는 자주 웃었습니다. 금수저의 여유여서가 아니라 버티는 방식이 웃음뿐이라서 그랬습니다. 은호 씨, 힘들면 나한테 이야기해요. 들어줄 수는 있으니까. 말끝에 들어준다가 해결한다로 교만하게 변질되지 않게 조심하는 태도, 그게 박성재가 가진 단단함이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집으로 돌아오면 박성재의 아버지 박진석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성재야, 사람 마음으로만 되는 게 없어. 집안이라는 건 계산이야. 호탕하고 거침없던 박진석의 조언은 이상하게도 자주 거래의 냄새를 뿜어냈습니다. 그 거래 한가운데에 고성희가 있었고 고성희의 딸 박영나가 놓여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박진석과 재혼하고 삶의 계단을 단숨에 올랐습니다. 노력의 결과였다고 믿고 싶었지만 이제는 잃지 않겠다는 강박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박진석이 현유 패션 대표와 식사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고성희는 박영나를 단정히 차려입혀 회사로 보냈습니다. 좋은 인연은 준비된 자리에서 온다. 그 말 속엔 우리가 더 올라가야 한다는 명령에 가까운 바람이 깔려 있었는데요. 박영나는 엄마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딸이었습니다. 우아하고 차분했고 부드러운 고고함으로 방을 채우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삶의 핸들은 누군가에게 쥐어준 채로 컸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박영나를 데려다준 이지화는 그 장면을 보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박영나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라는 직함이 이날만큼 마음에 무겁게 느껴진 날이 없었는데요. 체육학과를 나와 떳떳하게 자기 몸으로 벌어먹고 살겠다고 다짐했던 29의 이지화는 새해 연애 끝에 무너진 믿음 이후 자존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남을 지켜주는 일이 자기 존재의 이유가 되어버린 게요. 그런데 그 남이 박영나가 되었을 때 마음이 또 복잡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지만 나를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문장을 가슴속에서만 되뇌다 보니 결국 형 이지혁을 마주했을 때 마음이 터져 나오듯 했습니다. 이지혁이 가족에게 돌아온 걸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이지환은 아주 작은 웃음을 띠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형, 이번엔 내가 형을 지켜줄게요. 말 대신 눈빛으로 건넨 약속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다른 종류의 약속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 그리고 조옥래와 김장수 두 집안 어른들은 서로의 허리춤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사돈 김장수는 오래전 아내를 치매로 떠나보내며 잃는 법을 배웠고 조옥래는 암으로 남편을 떠나보내며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둘은 동네 공원 벤치에도 저녁 식탁에도 옆자리를 비워두지 않는 친구가 되었는데요. 그들은 요즘 들어 자꾸만 아이들 일로 한숨을 섞었습니다. 상철이 표정이 어둡다. 지혁이가 말을 못 붙이게 하네. 은호아가 얼굴빛이 수척하더라고. 어른들의 걱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걱정은 곧 행동으로 번졌는데요. 김다정은 식탁 위에 지은호가 좋아하던 단정한 도시락을 쌓아두고 은호야, 밥은 제대로 먹는 거니? 라는 메시지를 썼습니다. 한때 초등학교 교사였던 김다정은 아이가 울음을 참을 때 등 뒤에서 기다려주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기다려주기만으로 풀리지 않는 진실이 바로 지금 눈앞의 사람을 깨고 나오려 한다는 거였는데요. 지강호가 엄마 정순이의 통장을 뒤지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지은호가 친양자라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지강호는 나쁜 아이가 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욕심이 많았고 부지런하지 않았고 늘 누나와 비교당해온 자격지심이 있었죠. 그 자격지심은 때로 불을 만났고 그 불은 집안을 태울 기세로 번져가곤 했습니다. 누나는 엄마 딸이 아니었어. 지강호의 한마디가 정순이의 등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정순이는 남편이 망하고 세상을 떠난 뒤에도 식당을 지키며 두 남매를 키웠는데요. 그 과정에서 했던 선택 지은호를 친양자로 들인 결정이 이제 칼이 되어 돌아오는 건 아닌지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고성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왜 하필 오늘? 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지은호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는데요. 고성이는 의외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딸이라는 건 내가 알든 모르든 사실이야. 그런데 그 사실이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차갑고 정확한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널 불쌍하게 여겨 선물한 게 아니야. 내가 내 이름을 달고 살아도 괜찮을 만큼 올라왔는지 확인한 거야. 그 말에 지은호의 손등이 하얗게 질렸는데요. 이름은 장식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이름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살아온 시간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짧은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가르고 지나갔고 고성이는 처음으로 표정을 조금 흐트러뜨렸습니다. 너 말투가 내 젊을 때랑 닮았네. 인정 같기도 견제 같기도 한 어긋난 칭찬이었습니다. 이 불편한 모녀의 대화가 끝난 직후 다른 곳에서 또 하나의 균열이 났습니다. 박진석이 추진하던 재개발 플랜 철거 현장부터 이어지는 개발 라인이 사실상 지은호의 카페가 있는 골목까지 확장될 예정이라는 내부 문서가 유출되었는데요. 문서를 처음 본 사람은 다름 아닌 박성재였습니다. 본부장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을 넘기다 익숙한 주소가 눈에 박혔습니다. 여긴 은호 씨 카페가. 그 순간 박성재는 어지러웠습니다. 회사와 친구, 아버지와 사랑 이 네 갈래의 빨래줄 사이에서 어디에 옷을 먼저 걸어야 할지 몰라 덜덜 떨렸습니다. 그 밤 박성재는 이지혁을 불러냈는데요. 지혁아, 이건 내가 먼저 알아야겠다. 둘은 오랜 친구였습니다. 서로의 어설픈 시절을 다 본 사이라 말 한마디로도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성재야, 너 이거 막을 수 있겠니? 이지혁의 물음에 박성재는 즉답을 못했습니다. 막아야지. 근데 막는다는 게 누굴 상처내야 가능한 건지부터 계산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지은호의 카페에는 예상치 못한 조합이 찾아들었습니다. 김다정이 싸운 도시락, 이상철의 무뚝뚝한 안부, 조홍래의 잔소리 같은 기도, 김장수의 어눌한 격려, 그리고 잠시 들른 이수빈의 발랄한 농담까지 모두가 지은호의 어깨를 토닥이고 간 날이었는데요. 이수빈은 패션 크리에이터답게 카페 한쪽 벽 컬러를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은호 언니, 여기 색감 너무 예뻐요. 근데 조명이 톤을 조금 죽여요. 제가 브랜드 협찬 받아서 조명 바꿔줄까요? 계산에 밝은 이수빈의 제안은 한치의 손에도 없게 짜여 있었고 그 실용적인 배려가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수빈이 돌아서며 혼잣말처럼 던진 한마디가 귀에 남았습니다. 나도 언젠가 돈도 많고 성격도 좋은 남자 만나고 싶다. 근데 언니 같은 언니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날 오후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지강호가 철없는 분노를 부려 카페 앞에서 소란을 피웠는데요. 누나가 아니면 나는 도대체 누구냐고. 술 기운 섞인 절규였습니다. 지은호는 지강호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팔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때 멀찍이서 지켜보던 이지혁이 조용히 다가와 지강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강호야, 누나가 누나 아니면 뭐 어때? 내가 동생인 건 변하지 않아. 그 말에 지강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순이가 몇 발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비로소 숨을 내렸는데요. 은호는 내 딸이 맞다. 나는 서류가 아니라 밥으로 애를 키웠다. 이 문장이 카페를 통째로 울렸습니다. 김다정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상철이 짧게 맞지라고 거들었습니다. 그날 가족의 정의가 한 줄 새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길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지은호가 편집숍 뒷문을 정리할 때였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검은 세단이 골목을 빠르게 꺾더니 순간적으로 멈칫했고 다시 달아났습니다. 번호판 몇 자리가 빛에 씻겨 제대로 보이지 않았는데요. 앞날의 예고편처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뺑소니범 앞에 몸을 던졌을 때 봤던 엠블럼과 아주 비슷한 모양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즉시 경찰에 소견을 전달했고 메모지에 숫자, 조합을 적어두었습니다. 8, 4, K 비어있는 칸 사이로 의혹이 솟아올랐는데요. 그 무렵 박영란은 고성희의 서랍에서 아주 오래된 가족관계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구석에는 김장수의 선명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돈 김장수, 친양자 입양 동의서. 박영란은 손끝이 얼었습니다. 엄마가 이걸 왜 가지고 있어? 다음 회차의 중심은 네 갈래로 퍼져갔습니다. 첫째, 지은호와 고성의 모녀가 된 두 사람의 관계가 차갑게 밀고 당기면서도 묘하게 닮은 고집과 책임감이 충돌하는 축이었습니다. 둘째, 이지혁과 박성재 친구에서 경쟁자로 기우는 감정선이었는데요. 한 사람은 죄책감 끝에서 사랑을 발견했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 앞에서 책임을 배웠습니다. 셋째, 박영나와 이지환 보디가드와 의뢰인의 경계가 인간적인 관심으로 흔들리는 축이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의 무방비한 슬픔을 처음 보았습니다. 고성희에게 들키지 않으려 참고 숨만 쉬던 밤, 박영나가 갑자기 말했거든요. 나 엄마의 딸이 맞는지 가끔 모르겠어요. 넷째, 이상철과 김다정 부모로서 아이들을 믿되 방향을 잡아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등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상철이 스스로 세운 원칙이 이때부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경찰이 골목에 CCTV 몇 개를 모아 분석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일용직 현장 동료의 제보로 현유 패션 측 회사 차량 일부가 그 시간대에 그 근처를 지나갔다고 했는데요. 이 말이 돌자 회사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현유 쪽이냐, 우리 쪽이냐.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했고 누군가는 진담처럼 조용했습니다. 박진석은 발끈했습니다. 차량 운행 기록 당장 가져와. 호탕함이 분노를 지나 위세로 바뀌는 순간이었는데요.
박성재는 뒤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 방법 좀 차분히 선택하죠. 이 한마디가 부자 사이에 또 다른 금을 그었습니다. 정작 고성이는 어떤 표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면 안 돼. 혼잣말이었지만 결의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와중에 지은호가 이지혁에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선배, 저 카페 뒤쪽 리모델링 같이 봐주실래요? 인테리어 도면도 손봐야 하고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일 이야기로 몇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장점과 단점, 비용과 시간, 구조와 동선 말끝마다 작은 농담도 섞였는데요. 선배, 예전처럼 까칠하면 안 와요. 내가 언제 까칠했냐? 그때요, 그때. 그 웃음 속에서 서로가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는지 슬며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스스로를 어렴풋하게 인정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선배를 좋아하고 있었구나. 이지혁 역시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도망쳤구나. 도망친 자리엔 늘 더 큰 길이 기다린다는 사실도요. 그러던 중 박영나가 지은호를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밀며 말했는데요. 이걸 봐야 할 것 같아요. 봉투 속에는 친양자 입양 동의서 사본과 함께 김장수의 짧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은호는 좋은 아이네. 이름은 새로 적어도 심성은 오래된 거지. 김장수 특유의 너른 말투가 묻어나는 문장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봉투를 내려놓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박영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내가 엄마를 너무 모르고 살았나 봐요. 지은호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영나 씨 탓 아니에요. 어른들이 자기 세계를 지키는 방식이었을 거예요. 그 순간 박영란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호 씨는 왜 이렇게 사람을 안심시키죠? 글쎄요, 저도 누군가한테 안심받고 싶었나 봐요. 밤이 깊어갈수록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고백이 빛을 발했습니다. 이상철은 거실 불을 꺼놓고 혼자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혁아, 돌아와라. 아버지 등에 기대도 된다. 김다정은 작은 상자에 오래된 학생증 사진을 넣었습니다. 우리 애들, 어릴 때도 지금도 다 예쁘다. 조옥래와 김장수는 늦은 차를 마시며 바둑판을 펼쳤는데요. 김장수가 돌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길은 늘 엇갈리다 다시 만나요. 근데 미움은 얽히면 오래가. 조옥래가 씩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풀어야지. 큰 매듭부터. 그 말은 다음날 아침처럼 맑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의 실마리가 포착됩니다. 골목을 빠져나간 검은 세단의 블랙박스가 근처 상가에서 우연히 반사되어 잡힌 프레임이 경찰 손에 들어갔는데요. 흐릿하지만 분명한 그림자 속 운전석 실루엣 머리카락을 단정히 묶은 여성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윤곽이 누구냐를 두고 온갖 추측이 돌았습니다. 회사 비서, 현유 측 매니저, 혹은 박영나. 모든 시선이 한껏 날카로워졌지만 그 누구도 섣불리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박성재가 아버지 박진석의 서랍에서 재개발 외부 협력 리스트에 적힌 한 이름을 보았습니다. 고성의 현장관리 외부 조정 아주 얇은 선 하나가 집안의 가장 두꺼운 벽을 관통하려는 듯 보였는데요. 박성재는 서류를 덮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아버지, 이건 해명이 아니라 선택이 필요하네요. 선택은 늘 사람을 시험합니다. 지은호는 지강호에게 먼저 다가가 동생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너, 나한테 미안할 필요 없어. 넌 그냥 혼란스러웠던 거야. 지강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단순한 인정이 마음속의 돌을 조금 굴려냈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너와 나 사이에 은호가 있다. 근데 우리 친구 먼저 지키자. 박성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더 괴롭지.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치는 순간 두 사람의 우정은 어른의 모양으로 한 겹 더 자랐습니다. 동시에 사랑은 어쩔 수 없이 자라나는 존재로서
그 옆에서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이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유리 공예품이 놓여 있었고 그 표면에 햇빛이 잘게 부서졌는데요. 고성이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가난을 버리려다 마음을 버렸나? 아주 잠깐 후회가 눈동자에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문득 휴대전화가 울렸고 화면에는 현유협력안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고성이는 다시 표정을 고쳐 쥐었습니다. 멈추면 추락한다. 그 결심이 또 한 번 누군가를 다치게 할지 모른다는 걸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은 작은 진실들이 서로의 자리로 모여드는 시간인데요. CCTV 조각, 입양 서류의 메모, 재개발 리스트의 이름, 그리고 오래된 마음의 상처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려 합니다. 그 그림은 누군가에게 구원이자 누군가에게 심판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누가 누구의 피로 이어졌든 누가 누구의 마음으로 커왔든 이 집들은 지금 서로를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발버둥이 때로는 사랑이고 때로는 욕망이며 때로는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 비치겠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지혁과 지은호는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한 걸음을 더 내디딜 겁니다. 선배, 우리 이번엔 도망치지 말아요. 그래. 이번엔